실강 156번입니다. I hate him. 나 그거 싫어한다 라고 나와 있지 않냐. 이 정도는 도식화 됐을 테니까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샤프펜으로 이거를 V3로 쓸 줄 알아야 되고 behave V1이에요. 그리고 as if부터 이렇게 가로쳐서 부사절 만드는 도식화는 돼야 됩니다. 여기 참고하셔가지고. 근데 결과라고 이미 나와 있지 않냐. 그를 싫어하는 결과가 그 뒤에 원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써 있으니까 될 테니까 이 정도는 추가적으로 어법 챙기는데 어휘부터 드릴게요.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죠. 이거 파란 펜 해야 돼? 추가로 쓰는 거니까 V3 쓴 거 샤프 펜에 또 쓸 수 있지 않냐? 적당히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의 뉘앙스가 dislike예요. 쓸 수 있지? dislike야. 그냥 좋아하지 않아. 뭐 근데 hate 싫어하잖아? 근데 아주 끔찍하게 싫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싫어하지 않냐? 테스트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detest라는 단어 꼭 외우셔야 돼요. 왜 detest를 지금 외워두냐면 나중에 attest 그리고 contest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추가하려고 아주 싫어하다? detest 써놓으시고요. behave는 act하고 달라요. 그냥 행동하는 거고 behave는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걸 behave라고 하거든. 그래서 도식화 이렇게 돼 있어야죠. 파란 펜이야. as if부터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거 빨간 펜으로 바꿀게. 여기 살짝 가정법이라고 안 써놓으셨네. 가정법인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as가 없다고 생각하면 if he were somebody라고 돼 있지 않냐? 가정법 반대를 얘기하는 거잖아. 마치 그가 중요한 사람이듯이 하고 있지 않니? 중요한 사람이란 면이겠지. 그게 이제 가정법인데 as if 마찬가지야. 사실은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중요한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그를 싫어한다고 돼 있어서 이 somebody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he는 빨간 펜이야. 상반인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여기 양태라고 써놨는데 빨간 펜이다. 양태하고 여러분 양보하고 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거의 완전히 달라요. 일단 양보부터 정리해드리면 대표적으로 여기가 as if가 아니라 여러분 although, though 알지. 그래서 살짝 as if의 빨간 펜으로 CF에서 even 코브랑 쓸 거야. even if, as를 살짝 치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even if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들어봤을 거예요. 비록 그가 있다 여러분들 was으면 안 됩니다. 양보기 때문에 그가 is로 들어가야 돼. even if he is somebody. 비록 그가 정말로 정말 중요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말이 안 맞지. 그가 비록 정말 중요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행동한다. 이상하잖아. 그래서 말이 이상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양보는 상반된다는 거 들어가는 거 아셔야 돼. 조금 이따 바로 밑에 것까지 할 거야. 상보가 아니라 상반이다잉. 근데 양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좀 가정법이 아니라 마치 뭐뭐인 듯이라고 하는 거거든. like하고 비슷해요. 양태라는 건 앞뒤가 서로 상응하는 게 와. 상응하는데 사실은 아닌 거야.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거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살짝 as만 남아있을 때가 주로 양태, 마치 뭐뭐인 듯이 정도만 살짝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as if 쓴 건 가정법으로. 정말 아닌데. 됐니? 근데 만약에 그냥 if를 빼고 그는 behave 행동한다. as he is somebody 하면 그가 중요한 사람인 듯이라고 하는 건 실제 중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행동한다. 사실은 뉘앙스가 아니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as if 써버려가지고 너무 길게 설명하나? 그냥 확실히 이 사람은 이거 아니고 사실은 파란펜 바꿔야죠. 이 사람은 CF에서요. nobody예요. N-O-B-O-D-Y. 노바디야. 정말 노바디는 썸바디의 반대말이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찮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거 얘기하는 거다? 두 번째 할게요. 인스파이터 바로 얘기했던 양보라고 상반이라는 게 오는 게 뭐냐면 일단 어휘부터 디스파이트 외워야지. D-S-P-I-T야. 둘 다 전치사다. 가로쳤단 전제하에 우리의 컴플리먼트,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칭찬이라는 게 지극히 좋은 거지 않냐? 그러면 여기 양보구나 양보절에서 좋은 거잖아. 상반되는 게 뭐게? 안 좋은 거 가야 돼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데 그럼 프라운 찡그렸고요. 그리고 턴어웨이 고개 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안 좋지 않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돼서 이 두 관계를 양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여기 뒤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칭찬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정적인 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거로 여기 so rude 매우 무례하다 정도까지 한 번 더 강조해 쓴 건데 어휘 하나만 늘려볼까요? 여기 스펠링 COMPLI잖아 I. 근데 이거 살짝 CF 요거만이야. 빨간펜 잘해야 돼. CF에서 살짝 이름만 바꾸면 compliment 발음 거의 똑같거든. 그때 그럼 써놓진 않지만 자신 없으면 써놔요. 이때는 보충하다가 돼요. 보충. 됐니? 그러니까 이가 들어가면 이 빠지면 보충. 이상한데? I는 칭찬, compliment. I는 칭찬, 이로 빠지면 보충. 뭐 그 정도만 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 보시면 간단히 했고요. 이게 S신 거 정도는 되지. 폴라이트가 여러분들 그 예의 바른 정도는 알 텐데 그 정도는 안다는 어휘 하나 더 들리면 시빌리언 단어 들어봤니? C-I-V-I-L. 시빌리언 들어봤어요? 시빌리언이 여러분 시민이잖아. 시빌이 예의 바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레벨이 높은 예의 바른 시빌 정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거 갈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건 B에서 이거 내용 기억해 볼래요? 그는 주장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마치 그가 예전에 뭐 했던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뭐라고 주장하냐면 살짝 요거하고 비슷해. 요거 주장하는데 요게 살짝 목적어절 굳이 쓰는 이유고 주장, 제안, 요구, 권유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뒤에 여기 지금 살짝 객관적 사실이라고 쓴 거 빨간 펜 하셔야 됩니다. 어법에서 자주 나오니까 객관적 사실 CFA가 이렇게만 메모해야 돼. 빨간 펜이야. should, SHOULD, 가로치고 동사 원형. 그러니까 be 쓰는데 플러스 동사 원형하고 비교해라 라는 말이 뭐냐면 이 주장이라는 거, 특히 insist 같은 게 어법 문제로 잘 나오거든. 그런 주장한다 또는 claim, 주장한다 같은 거는 대부분은 뭐 해야 한다는 걸 주장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should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should 굳이 안 쓰고 동사 원형을 길게 쓰는 거 싫으니까 여기를 비동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동사 원형이니까 그는 주장하는데 상당한 재산이 그의 처분에 있어야 한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나 이해니? 상당한 재산이 처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재산이 많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얘기는 그 사실은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써버리면 그런 주장하죠.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라고요. at his disposal. 그의 처분이야, 직역이야. disposal이 왜 disposal? 처분하다거든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쓸 수 있는 상당한 돈이 있었다라는 건 내가 돈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고 따라가니? 말 빠른 거? 미안하고. 이너머스만 넣어가지고 어휘 나중에 확장할 테니까 이런 거 정도. 이때 이너머스 상당히 많은 꼭 기억하시고요. 더 밑에 중요한 게 나와서 이런 어법 챙길 거 굉장히 많아. 더 플러스 비교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살짝 여기 보면 조건이라는 거야 앞에가. 그리고 요 뒤에가 결과라는 건데 나중에 지금 여기 2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조금 더 가면 더 플러스 비교, 또 더 플러스 비교. 많게는 6개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 문맥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결론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무조건 결과야. 근데 어디까지가 조건이고 어디까지가 결과인지는 그 내용 보고 판단해야 돼. 여기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기가 조건 그리고 결과, 원인 결과거든. 근데 여러분 또 어법이 많이 나오는 거 빨간 펜 도치라고 꼭 쓰시면서요. 왜 도치냐면 스터번이 고집센 완고안이라는 형용사인 것부터 알아야 돼. 굉장히 많이 도치 나와. 근데 이 형용사가 그 뒤에 아가 있는 걸 보니까 V2가 잡아서 얘가 SC가 앞으로 간 거지. 지금은 이해했지? 빨간 펜 했다 중요해서. 그래서 당신이 더 고집센 만큼, 고집센 그 정도만큼 그만큼 더 isolated. 똑같은 거야. 이제 하얀색으로 바꿔서요. 파란 펜으로 바꿔서 V2, SC 또 똑같이 도치. 그때 여러분이 챙길 건 요 스터번인 빨간 펜, 요 고집센 거 이꼴 화살표로 요렇게 isolated 가셔야 됩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면 고립되어진다. 돼요? 특히 isolated 굉장히 많으니까 많이 쓰이는 어휘들이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할게. 오늘 어휘는 자꾸 읽으셔가지고요. 여러분이 mom 또는 dad, 아빠, father 뭐 이런 거 그런 수준 될 때까지 자꾸 반복해서 더 more stubborn you are, 더 more isolated you become. 되겠니? 이렇게까지 더 늘리시고요. 던 비트란 단어 나왔네요. 이때 비트가 치다란 말도 있지만 비트가 리듬인 것도 알아? 리듬이 당당당당 하지 않냐? 그 비트인데 CF에서 간단히 어휘 하나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면 defeat도 알아야 돼요. 발음 비스무리 하지 않냐? 근데 약간 달라요. 치다란 뜻도 있지만 defeat는 패배시키다야. 그러니까 그 뒤에 뭔가를 망치는 거지. 이거와 다른 게 win인 거 알아야 돼. win은 이겨서 뭔가 좋은 걸 얻을 때. win the champion 하면 돼요. win the championship. 어쨌거나 don't be, 치지 마라 라고 돼 있는데 around the bush, 숲을 주변을 치지 마라. 이 숲이야. 근데 여기 빨간 펜 살짝 할 테니까 요 단어 껴 외우셔야 돼요. 숲을 속에 있는 게임을 사냥감이라고 할 수 있겠니? 만약에 뭔가 사냥을 할 때 주변만 치고 있으면 소용없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말 사냥감을 때려야 그걸 잡는 거잖아. 거기서 나오면 죽었거든요. 이 통을 외워야 됩니다. Don't beat around the bush. 이게 돌려 말하지 마. 그러니까 주변 걸 말하지 마. 진짜를 얘기하지 말고 있지 마. 이런 말 되는 거야. Don't beat around the bush. 그쪽만 가면 What am I supposed to do? 이게 진짜죠. be supposed가 뭐마로 예정돼 있다는데 투부정사야. 이것도 살짝 중요한 문법이니까 투부정사 삼형시라고 하고 요게 요거의 목적한 거 잡아야 돼요. 지금 이해했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to do 하도록 예정되어 있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연결하면 돌려 말하지 마.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라고 이제 의역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What am I supposed to do? 나 무엇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대답하죠. 기다려봐. Just wait and see. 됐니?
좀만 더 가면 time will tell. 시간이 말해줄 거야. 난 지금 말 못해. 그래서 시간이 그냥 말해줄 거야 정도. 이 시간이 오기 밑에 해결수단이라고 간단히 적어드렸네요. 문장 하나하나 문법적인 구조도 보시면서 추가 어휘도 챙겨. please 제발요 라고 나오는데 이 얘기가 달라진다? 여기 가면 숙제 얘기하고 공부 얘기가 좀 나와요. 여러 가지 관련이 좀 있을 수 있는데 hand in, hand가 손이잖아. 근데 hand in 하면 뭔가를 제출하다라고 꼭 외우셔야 되는데 중요한 단어가 좀 이따 물어볼 거야. submit이라고 있거든요. 일단 submit이 타동사일 때는 뭐뭐를 제출하다야. 근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레벨 올라가면 자동사로 쓰여서 submit to 같은 게 붙지 않냐? 굴복하다로 바뀌어요. 그럼 많이 안 나오니까 일단 submit은 제출하다. 두 단어로 hand in. 명령문이야. 그래서 제출하세요 당신의 assignment라고 되어 있지 않냐? 이게 목적어인데 여기 나와 있는 month를 살짝 빼면 assign까지는 할 수 있겠니? 이 assign이라는 게 할당하다, 배당하다야. 나누 이렇게 나눠준다는데 assignment니까 할당된 것, 과제 정도 하면 돼요. 근데 assign이란 단어 말고 또 봐 resign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따라봐. 또 봐 resign 이렇게 하면 사임하다로 바뀌어요. 살짝 요거만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리고 CF에서 리를 써놓을까? 나중에 여러분들 기억나면 고마우니까 사임하다야, resign 꼭 기억하고 뭘 통해서요? 이메일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요 책만 하는 게 아니라 RFI 입문 정도 했다면 요 단어가 노답률이 너무 높아서 그 뒤에도 나오니까 미리 외워놔. 발음 잘해. 티런트가 아니라 타이런트라고 그래. 따봐. 타이런트. 했니? 따라? 타이런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타이런트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이메일 밑에 폭군이라고 했냐면 RFI 입문에서 오답률 높았던 거 기억하면 돼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의 배경 지식이야. 이메일이 막 날라오면 이렇게 오면 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지. 꼭 체크해야 된다고. 그 이메일이 뭔가 써 있잖아. 뭐 전달사항이나 뭐 이런 거.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게 있거든. 마치 이메일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에 복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타이런트하고 비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유야. 그래서 이메일 보면 타이런트야. 나중에 티런이랑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전제정치인데 폭군, 나쁜 왕 정도. 그래서 이메일 보내고 그 다음 또 보내는 게 3메일, 4메일 있어요. 뭐보다 늦지 않게 뒤에 갑니다. 안 웃겨서 할 말 없고. 요 정도까지 늦지 않게 라고 정도만 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할 것 중에 많이 중요한 거 있는데 요게 아까 should 생략한 요거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 그리고 숨어있는 게임이란 뜻 얘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anything but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but의 의미가 except인 거 외워야 돼. 뒤에 거 제외하고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anything but 뒤에 오는 거 빼고 다 되니까 요 빨간 펜이야. anything but은 살짝 한 단어로 하면 and 꼬부랑만 쓸게요. 여기 써놨지? never라고 절대 오시면 되겠니? 결코라는 뜻이야. 그래서 조란 사람은 결코 부지런하지 않다. 됐니? 왜 안 나와 너? 야 도와줘. 그래 조금만 더 가면 that's why 한 번만 문법적으로 설명해 줄게. 짧게 하면 so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 앞에가 원인 뒤에 뭐 온다? 결과할 때 so 쓰거든요. 또는 therefore thus 이런 거 쓰는데 문법적으로 대시 앞에 있는 거지 않냐? 그것은 뒤에 쭉 가면 이유다, 이게 이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이게 이유다. 바꾸면 앞에가 대시 결과니까 그것의 이유는 why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that's why 이렇게 써 있으면 so 그래서라고 해버리면 돼요. 그는 낙방했네요. mess 다시 한 번이라고 돼 있죠. 플렁크 외워야 돼? 낙방하다인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로 never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그리고 떨어진 게 부정적인 것까지 정도는 챙기실 때 그때 여러분이 이제 상응어라는 걸 배우게 돼요. 바꿔 말하면 문제의 원인이고 문제가 있지 않냐? 문제 원인을 바꾸면 돼. 빨간 펜 해야 되는데 나와라 좀 시간 없다. 그래서 내가 뭐뭐로 올지 예상했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럼 수학을 그러면 낙방 안 하려면 필요한 게 뭐게? 딜리전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니? 딜리전트 해야 수학 낙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수단이 딜리전트고 살짝 그래서 지금 이 anything but을 뭐로 바꾸면 이게 말이 되냐면 이거 중요하니까 빨간 펜 자꾸 들었다. nothing but을 꼭 외우고 있어야죠. TU nothing but이 아까하고 똑같이 뒤에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바꿔면 뒤에 거 많이 있다는 의미로 요거는 절대로 only라고 같이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nothing but을 썼지 않냐? 그럼 이거 뒤에 있는 거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는 정말 부지런만 하다. only 딜리전트 하면 되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anything but이 부정의 의미가 안 들어갔지만 never라고 외우셔야 되고 nothing but이 마치 부정 들어간 것 같지만 only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간다고요.
여기까지 했니? 한 줄만 더 하고 두 줄만 더 할 테니까. 그의 thesis, 일단 어휘를 읽을 때는 SIS로 끝나는 거 알아야 돼요. 한 번만 고도로 할 테니까 analysis 기억나요? 분석. 그리고 basis 기억나니? 기초. 그리고 여러분들 C로 가면 crisis 정도까지만 할까요? 나중에 diagnosis라고 있어요. 이게 검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E로 가면 emphasis도 있으니까 지금은 thesis 떠오를 때 조금만 더 가면 hypothesis도 나와요. 그때는 여러분이 analysis, basis, crisis 돼 있다는 전제로 그 다음에 diagnosis, emphasis 이렇게 들어갈 거야. diagnosis가 제일 어렵지. 그리고 hypothesis 이것도 살짝 있는데 들어만 놔 일단. 그래서 일단 그의 이론은 부정적이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과 나왔으면 그 뒤에 아까 똑같이 이유가 나올 거예요. 이유 중에 가장 우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츠가 뭔지는 꼭 챙겨야 돼. 앞에 있는 thesis, 그 논문 이론이죠. 그것의 주제란 뜻이지 않냐? 여러분 주제라고 them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살짝 비교해서 이 단어를 쓰는 이유, subject 있죠? 굉장히 많지, subject이라는 게. 여러분 주제란 뜻도 있고, 여러분 백성 또는 국민 이런 말도 있지만 실험 대상자, 실험을 받는 존재. 사실 다 같은 말이야. 이 주제 같은 것도 학생이 공부해야 될, 공부를 당하는 입장이고, 백성들도 국민들도 지배를 받는 입장이고, 그리고 피실험 대상자라는 건 뭐냐면 실험을 할 때 실험을 당하는 존재. 그래서 나중에 subject이라는 단어가 이게 형용사와 동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be subject to로 형용사로 쓰일 때는 어딘가에 종속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속하게 되는, 이렇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살짝 기억해놔. subject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빨간 펜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원인 되는 거죠. 절대 외울 어휘입니다. obscure라고 반드시 외워야 돼요. 따라해봐. obscure. 했니? obscure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와 같이 외워야 되니까. 반대말로 같이 시작하는 O로 가는 거 같이 외울 수 있게 입으로 외우는 거야. O-B-V-I-O-U-S예요. obvious랍니다. obvious 하셔야 됩니다. obvious고요. obscure 이거 부정적이 애매한 이란 뜻이거든요. 나중에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각각에 상응하는 것들이 vagu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abstract은 단어 할 수 있냐? abstract 추상적인 배웠지. 그것도 이쪽 계통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vague, abstract 그려놓을까? 써놓긴 할래요? 그냥 vague V로 살짝 쓸 거고 나중에 발음 나와야 되지만,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추상적이니 abstract. abstract. 요 계통, 이거 부정적인 어휘란 뜻이야. 근데 obvious는 명백한이라고 쓰이는데 apparent라고 있다. apparent 또는 evident라는 말도 있거든요. apparent, evident. 명백한. 요런 거 정도만 어휘 살짝 두세 번 연습하시고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아니, 더 할 거야. 근데 보면 SA라고 수필이잖아. 수필이라는 게 요거는 지금 두 가지 합친 거. SC1 and죠. 그리고 SC2. 두 개를 합친 게 동시에 SA 꾸며준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이제 수필을 안다면 추가 어휘로 중요한 어휘긴 하니까 여러분들 노벌이라는 단어 적어야죠. N-O-V-E-L. 명사일 때 이거 다 파란 펜 쓰고 있는 거야. 소설 정도는 알지? 근데 이게 중요하게 형용사일 땐 신기한, 기발한, 새로운. 요거 외워져 있어야 돼. 형용사일 땐 신기한, 기발한, 새로운. 되겠니? new라고 외우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 깔끔히 정리하고 한 번 더 선생님이 해석했던 것처럼 한번 점검해 볼까? 컴플리먼트라고 그랬죠? I가 E로 바뀌면 보충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이니셜 이렇게 보다가 안 떠오르면 다시 한번 인강을 보듯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 필기하고 그 밑에 거 이어가 볼게. 여기도 얻어갈 건 많아요. 조금 고급 문제인데 여러분 딜이라는 건 자동사로 쓰이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동사 파란 펜 VI 플러스 전치사거든. 두 개를 하나의 동사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타동사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주의할 게 뭐냐면 do with 기억나니? 앞에서 필기는 않겠지만 do with 뭔가를 다우다 처리하던데 그때는 여기가 how가 아니라 what이어야 돼. do가 V3라 what은 의문 대 명사니까 문장 성분 찾아야 되고요. how는 의문 부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꾸며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how, 어떻게 are you going to deal with, 다룰래? 하고 물어보는 거죠. 뭐를? 지칭인 거? 빨간 펜이니까. 왜 이런 걸 빨간 펜인지 알아야 돼요? 나중에 순서 삽입 문제에서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요 복잡하게 되어진 문제는 지칭이라고 쓰는 이유가 이미 요 문장 앞에 있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complicated라고 되어 있는 거 살짝 보시면서 이렇게 꾸며주는데 complicated이 복잡하게 하다거든요. complicated가 복잡하게 되어진 problem. 문제인데 여러분 복잡한이라고 컴플렉스 알고 있잖아요. 컴플렉스 복잡한. 그건 그냥 복잡한이에요. 심플도 그냥 심플 단순한인데 ing가 아니라 ed 같은 거로 끝나는 거. simplified 하면 복잡하게 되어진 거야.
단순하게 되어진 거지. 컴플렉스는 그냥 복잡하게 된 문제고요. 복잡한 문제고, complicated면 누군가가 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억양 차이 기억하시고요. live it me 대명사 외워야죠. 삼형식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뭐겠냐? 복잡한 문제를 4개 맡겨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써놨죠? 안 썼네? 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나가 뭘까? 이게 해결 수단이라고 지금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상반이라고 쓴 건 뭐냐면 It's a piece of cake. 그것은 하나의 케이크 조각입니다. 식은 죽 먹힙니다. 라고 하는데 쉽다는 표현인 거 아셔야 됩니다. 함축이에요. 빨간 편이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인데 복잡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요 문제. 요 복잡한 거하고 piece of cake이 이렇게 가서 상반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다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고 대놓고 복잡한이라고 하니까 얻었지? 이렇게 가고요. 니 불렀네요. 여러분 오형식은 너무 중요해서 여기 써있지만 한 번 더 쓸 거야. 파란 펜. 나 원합니다. 라고까지 하고 you까지 모면 이거 삼형식이에요. 나는 너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해석상 만약에 뒤에 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삼형식인지 오형식인지가 달라져. 그러니까 지금 나는 to look this over 이것을 살펴보는 게 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해석이 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목적어가 요 뒤에 거 할 때를 우리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야. 왜? 요거 목적, 요의 오씨락에서 목적어를 도와주니까 목적어가 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원합니다. 당신이 look this over 이것을 살펴봐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형식인 거야. 투부정사를 목적어 할 때 오실 때 before 접속사입니다. 내가 그것을 제출하기 전에 살펴봐 주세요. 라고 할 때 turn it in. turn in 기억나니? 제출하다 살짝 기억나야 돼. initial만 씁니다. H, hand, in 기억나야 돼요. 여기 hand in 제출해라고 있었잖아. 또 하나가 이제 요거는 이렇게 쓸게요. 발음할 수 있지? submit, 에스코브랑 submit. 이렇게 일단 어휘 확정하고요. 미안한데 라고 나오면서요. 미안하지만 여기 살짝 but 요것도 여러분 오형식 개념 잡아야 돼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나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돼야 돼요. 그때 삼형식인데 이 손이 어떤 상태인지 꾸며주는 오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형식입니다. 내 손이 full,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내 손이 꽉 차 있는 상태라 여기 나와 있는 도울 수, right now, 지금은 도울 수 없다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알아? 지금 나와 있는 이것도 상응어인데 look this over 있는 거 봤니? 빨간 편이야. look this over에 상응하는 표현을 찾아야 돼요. 뭘까? 그 뒤에 나와 있는 hand입니다. 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표현상 도와줄 수 없다는 거지. 왜 손이 안 꽉 차 있으면 요거를 look this over 해줄 텐데 라는 표현 되는 거예요. 되니? 그리고 what if라고 많이들 여러분이 봤을 텐데 알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조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파란펜으로 부사절이죠. 내가 the meet 만족시키지 못하면 충족하지 못하면 그 마감을 무엇이 여기 happen이 생각된 거예요. HPP에 무엇이 발생합니까? What happened 이거예요. 무엇이 발생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코비드 대답 나오는 건데 어휘 하나 늘리고 가자. 마감이라고 그러지 않냐? 마감에 비슷한 말이 여러분 D-Day라고 들어본 적 있지 않니? D-Day가 여러분 원래 due day예요. 요 due란 표현 꼭 기억해야 되는데 owing to, due to, thanks to 알아? 그때 여러분 due는 due to 해가지고 뒤에 거 때문에 라고 하거든요. owing to, due to, thanks to. 근데 due 자체에 형용사도 있는 거 알아야 돼요. 뭐뭐 할 예정인. 그때 due to는 전치사구로 그 뒤에 명사로 오거든. 근데 due 뒤에 투부정사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예외긴 하지만 많이 안 나오지만 뒤에 거 할 예정인 이런 것도 있다. 하여튼 마감은 due day다. 요거 정도만. I'm bet이라고 돼 있지 않냐? 나는 내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bet이 내기한다, 배팅한다 그러지. 그래서 이거는 확신한다라고 해서 I'm sure.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를 내기할 만큼 나는 확신합니다. V3하고 목적어 적할 때 그거 뭐 할 거예요? Get mad at you라고 돼 있네요. 이때 수거로 외워서 이게 미친이라는 뜻인데 부정적으로 미칠 때 mad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쪽으로 미칠 땐 crazy라고 그래요. crazy 들어봤니? 근데 막 열정적으로 미치는 걸 crazy라고 하고요. mad는 보통 안 좋게 미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결과 있지. 요 결과가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잖아. 어떤 때 don't가 있죠. 근데 이거 해결하려면 뭐라고 하면 될까? meet 하면 되지?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마감을 맞추면 된다 정도만 기억하고요. 써놨네, happen? 구조가 괜히 썼나? 요거 챙겨놓고 부사절, 조건이죠. meet가 V3고 이거 서머리 시작할게요. 당신의 서버리는 leave nothing까지만 가면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 돼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게 뭐냐면 부연 설명해주고 있지 않냐? 투부정사 꾸미기 때문에 오형식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 오형식? 또 한번 얘기할게. nothing인데 여기가 이렇게 도와줘서 이게 OC야. 수동인 거 보셔야 돼요. desire가 바라다잖아.
to be desired는 바래져지는 거야. 그 여러분 뭔가 바래져지는 건 사실은 없는 거지. 부족한 걸 바라는 거잖냐.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걸 의역하면 your summer leave nothing to be desired라고 한다면 더 바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야. 바래질 게 없다. 그만큼 좋다. 라는 표현으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긍정적 표현 해야 돼요. 왜 nothing이고 이건 부정이야. 그래서 여기 살짝 이중부정이라고 쓴 거예요. 지금 말 이해했냐? 그러니까 바래져지는 건 나쁜 건데 나쁜 게 없으니까 좋은 거. 라는 전제하에 얘가 좀 어려운 건데 어파트 풀어보면 직역해 볼까요? 뒤에 거부터 어파트 떨어져서라는 게 직역입니다. 근데 열의 8청도 지금처럼 제외하고로 하면 돼요. 그냥 별도로라고 하면 딱 좋거든. 근데 별도로라고 하면 해석이 두 가지가 돼. 이거를 포함해서 당연히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요거는 빼고란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중부정할 때 이거를 빼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빼고 지금 더 바랄 게 없냐면 terrible handwriting.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주니? 1강에서 한 건데 T-E-R-R-I-F-I-C 강세는 terrific이야. 스펠링은 비스무리해요. T-E-R-R-I까지. terrific은 아주 좋은. 챙겨야 돼. terrible은 끔찍한. 발음으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핸드라이팅이 지극히 안 좋다는 거지. 지극히 안 좋은 핸드라이팅 빼고는 leave nothing to be desired. 더 바랄 게 없다. 그럼 여러분 빨간 펜 뭐 하면 될까? 요 핸드라이팅 있지 않냐? 글 쓰는 거. 요게 더 바래져질 거다라고 이렇게 연결해 놔야 돼요.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는 건 이것 빼곤 더 바랄 게 없으니까 요거만 좀 해라. 그 테러블 핸드라이팅만 당신의 서머리에서 글만 좀 잘 써라. 손만. 돼요? 조금만 더 가자. oughto라는 표현 여러분 should 또는 must처럼 절대로 외워야 될 조동사 하셔야 됩니다. oughto는 해야 한다라고 절대로 외워야 돼. 그래서 너는 조동사니까 합쳐서 V3 하면 되죠. 당신은 숙고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뭐뭐에 대해서 향각을 깊이 해야 된다. think보다 조금 오버가 붙으면 그 여러분 숙고하다 reflect 같은 거 있거든요. 이때 주의할 거. whether가 미확정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학생이 묻더라? 여기서 지금 선생님 대 들어가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건데 일단 여기는 O 하나 붙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O 하나씩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 붙었을 때가 아닌지고요. 빨간 펜 if하고 whether, 목적어절 속인 거 꼭 보셔야 돼서 뭐뭐인지란 뜻이거든요. if whether가 뭐뭐인지. 왜? 명사절일 땐 뭐뭐인지. 부사절 배우셨어요? 부사절일 땐 여러분 if는 조건 기억나니? 라면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뭐뭐라면. whether는 뭐뭐든지로 가는 거야. 그때 양보라고 하거든요. 뭐뭐든지로. 단 부사절일 때다. 그래서 지금은 O 하나 붙어있기 때문에 참고로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던데 맨 뒤에는 둘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whether나 if를 써서 그 전제가 is valid. 유효한지 O 하나 아닌지 당신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서 이 문장은 지금 빨간 펜이야. 미확정이라고 써놔야 돼요. 잘 모르는 거 쓸 때 이거 쓰는 거야. 근데 대 써버리면 그냥 확정해. 그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기억하고 또 하나 챙길 게 옛날 문법 문장이긴 하지만 빨간 펜 잘 봐. if 하나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뒤에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O 하나시 요렇게 바로 뒤에 whether 뒤에는 whether O 하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whether O 하나 써놓고 the premise is valid 이렇게 쓰는 문법이 옛날엔 많이 났는데 내신에서는 좀 나오나요? 여러분들 if whether 명사절 할 때 그거만 기억할래? if는 목적어절만 이끈다. 그래서 지금 목적어절 미확정일 때 여기 if 있지. 요 if는 이렇게 써야 돼. 목적어절만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목적어절 말고 여러분들 주어절 있어요? if whether가 이끄는 주어절 많습니다. whether가 이끄는 주어절일 수 있고 그리고 whether 뒤에 투부정사가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whether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 이 whether를 if는 뭐만 한다? 목적어 자리 위치에만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whether가 한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되니? 무엇보다도요. 가장 높은 거 얘기하죠. 모든 것들의 위에니까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terms 중요한 단어입니다. 옆에 뜻 봐봐. 거기에 용어라고 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 관계라고 돼 있기도 하고 조건이라는 뜻도 있다. 그리고 기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과학적인 용어, 말,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call for 요구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필요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need가 될 수도 있고 require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를 요구하냐면 정확한 definition, 정의인가 알지. 그래서 정의라는 거 옆에다가 요거 추가로 어휘 적을 테니까 JUSTICE 명사입니다. 정의예요. 정의야.
한자로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안 씁니다. 이거 뭔가를 말 그대로 정의하는 거지. 이건 이거다 라고 하는 정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에 각각 동사형도 써드릴 테니까 define이라는 단어 들어야 됩니다. 앞에서 많이 했어. 정의하다예요. 근데 요거는 약간 달라. justify라고 그래요. J-S-T-I-C-E. 정당화하다라는 동사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justice, 정당화하다. 아, 실수했다. 내가 justice 또 썼어. justify지. 조금 서둘러서 미안. J-U-S, F-I-Y. 그래서 justify. IFY죠. 정당화하다고 define, 정의하다. 요것까지 추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상관관계라는 건 뭐냐면 텀이 사실은 용어잖아. 어차피 용어인데 정의도 용어거든요. 요 비슷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꼭 필요한 건 과학은 정확, 정밀. 요게 서로 상응. 요것만 핵심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정의가 많을 수 있지만 용어들이 정의가 많지만 과학적인 건 precise. 정확해야 한다라고 한번 해볼까? 살짝 precise를 concise로 바꿀 수 있겠니? 간결한 기억나요? 그리고 and to the point 기억나? 두 개 합치면 essay 기억나셔야 되고요. essay가 이렇게 막 쓴 거잖아. 근데 그 essay가 조금 오래되면 어른 say. 그러니까 애기들이 말하는 게 essay. 어른이 말하면 adult say. 오늘 상태 안 좋지?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무엇보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버라고 같이 외우세요. First of all, 모든 것들 위에 모든 것들의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한국말에 있으니까 명령문이가 외우셔야 됩니다. learn, 배우세요. 공식입니다. 그때 주의할 거 by heart라고 외워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말을 왜 좋아하냐면 learn by heart를 그냥 하나의 수거처럼 암기하다, memorize, 암기하다로 하는데 외우다로 쓰이는데 선생님이 모든 책들 뒤에 써놓은 거 있지 않냐? 머리로만 공부하지 말고 마음, 가슴으로 공부하라고요. 뭔가 동기부여야 되고 여러분도 지금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아니라 저렇게 하시네? 저 내 거 만들어야지? 약간 마음으로 공부하면 지금 막 하고 있는 게 나중에 반복할 때도 좀 간절하게 저 내 거로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저절로까지는 아니고요.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외워진다는 얘기가 외워야지가 아니라 저거 나 필요하고 저렇게 하는 건가? 라고 선생님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다면 이게 스며들어가요. 저절로 외워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공식을 외워라. 명령문 기억하고요. 계산해라 정도는 알 거야. calculate. 그래서 계산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네요. 대놓고 목적이죠. 파란펜 정도를 하자. 뭐를 계산하기 위해서? 볼륨, 최적인 거 알 겁니다. 그럴 때 명령문 나오네요. 계산하기 위해 수단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V3 해가지고요. 길이를 곱해라. 뭘 가지고요? by with, by depth. 연달아온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길이를 폭하고 곱하고 그리고 또 뭐하고? depth. depth가 뭐야? 깊이? 그럼 최적 나오냐? 라고 해서 구두로만 정리할게요. 롱인 건 알지? 긴. 형용사고요. 물론 롱이라는 게 동사일 땐 갈망하다야. wide죠, wide. 넓은. W-I-D. 그 명사형이 width고요. deep이지, deep. 깊이지, 깊이. 깊은의 명사형이 depth. 이것까지만 챙기고 그 밑에 거 빨리 가볼까? time이라는 단어 할 때 좀 이따 물어볼 테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minute라고 발음하면 안 돼. M-I-N-U-T. M-꼬부랑이라고만 쓸 거예요. minute라고 미리 발음해놔. minute. 미니샤 미닛, M-I-N-U-T. 근데 마이뉴트로 발음해야 돼.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크랙, 갈라진 틈, 금이거든요. 그것이 발견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간단히 이 형식은 지금쯤 보여야 돼. 어디에서요? 바텀이라고 되어 있네. 바닥이지? 뭐의 바닥? 살짝. 통의 바닥. 배럴이 통이야. 통은 통인데 이때 배럴은 예전에 이제 거기서 유래한 거거든요. 그 약간 술 같은 거 담아놓은 그 통통한 통이거든. 배가 이렇게 나온. 이렇게 통통한 통, 배럴. 어쨌든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 적을 테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상식을 쌓으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이렇게 가면 인강 지겨울까 봐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배경 지식할 때 뭔가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이거 진지하게 들어야 돼. 여기 지금 바턴이 있으니까 아까 바닥이었죠? 바턴 업이라는 게 있어요. 바턴 업.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린다는 뜻이거든. 바텀이 위에 올리냐면 회의 같은 거 할 때 회의에 수상이 있을 거고 그 밑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실무진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율하는 거야. 다 조율해가지고 막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그런 다음에 실제로 위에 있는 그 대통령들이 할게 그 사람들은 밑에서 다 해준 거 가지고 발표만 하는 거야. 그걸 바텀업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하나의 조직에서도 보면 거기에 뭐 사장, 회장이 결정 혼자 내리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를 이끌어낼 때를 바텀업이라고 그래.
그럼 거꾸로도 있겠지? 요거의 반대는 뭐냐면 탑이 꼭대기인 건 알죠? 탑에서 탑다운이라고 그래요.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 위에서 그냥 해! 라고 하면 아, 네! 이렇게 하는 게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뭐가 더 좋겠냐? 주로 버튼업을 많이 긍정적으로 쓰는 글들이 있습니다. 두 개 버튼업과 탑다운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 밑에도 이어서 갈 겁니다. this chapter라고 되어 있지 않냐? this 또 한번 얘기할게요. 지시 형용사입니다. 왜 얘기하는 알죠? 순서 삽입 문제 때문에. 이 챕터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will focus on 초점을 맞추고 집중합니다. 그냥 아주 쉬운 거로 concentrate 들어본 적 있지? C로만 쓸게요. concentrate on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많이 하면 컨셉이라고 되어 있는데 geometry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그냥 막연히 앞에 뒤에 나와 있는 기하학이거든요. 기하학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이라는 게 개념이 여러 가지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건 약간 이게 뭐야라는 거잖아. 그 기하학의 기하학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걸 개념이라고 하는데 빠르게 쓰일 때 이거 빨간 펜 쓴 거 보셔야 됩니다. 원래 두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사고의 틀이라고 들어봤냐? 뭔가 판단할 때, 수업할 때 많이 얘기했어. 어떤 기준이지 뭔가를 받아들일 때 아, 그게 옳고 나쁨이라든가 아니면 좋고 나쁨 뭐 이런 거 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스탠다드라고 그러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컨셉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원래 perceptual, 인식이도 있는데 더 흔한 용어가 cognitive 외워야 돼. cognitive frame이라고 합니다. 사고의 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지적 틀. 뭔가를 인식할 때 어떤 틀에서 보는 거야. 지금 말 이해니? 그게 컨셉하고 비슷하게 쓰일 때가 많아요. 요거 외워둬.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이할 때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 프레임을 바꿔라 라는 말 들어봤냐? 너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게 프레임이거든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제 뭔가를 받아들이는 틀, 좋고 나쁨 이런 거 정도만 하자. 그래서 여기 살짝 문법 문제 나오는데 챙길 거 있어요? 일단 많이 중요한 게 비교의 개념이죠.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된 들어가는 거 하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옛날에 배웠듯이 뭐뭐보다 뭐뭐가 더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여기가 부사절인 거 알아야 돼. 비교의 대상을 꼭 찾아야 돼서 요즘 많이 나오는 수능이나 그 어법을 다룰 때 대충 공부하는 애들 틀리라고 비교의 대상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인 있는 거 보셔야 되고요. 인 있는 거 보셔야 됩니다. 빨간 펜 바꿔서 비교 대상을 A, B로 하는 겁니다. B보다 A. 이게 비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고 중점적인 건 이거 참고로 문법 문제죠. 요즘 많이 되나? 벨이 안 된다. 뭐 강조 못한다? 비교 강조 못하는 게 벨이다. 훨씬 더 interested, 관심이 따로 이 형식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어디에 더 관심이 있냐면 요게 academic, 아까 말해서 학문적인 주제들 에 더 관심이 있는 거고 뭐보다는 실질적인 기술들. 이게 뭐냐면 나쁘게 말하면 이과하고 좋게 말하면 문과야. 근데 문이과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더 선호하는 게 학문적인 거. 그럼 여기서 보면 대조기 때문에 practical하고 여기 나와 있는 academic이 아닌 상반적인 표현인 것도 살짝 보시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 interest, 이게 기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데로셈이 more handsome이라고 하자. 데로셈이 더 잘생겼다. 잘생겼다가 기준 되는 거야. 된 뒤에 누구보다 차은우라고 써 있으면 차은우가 B가 되는 거고요. 데로셈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땐 주어끼리 비교한 거야. 그 데로셈 주어 그리고 차은우 is handsome이 써 있는 겁니다. 개념 중요하니까 잘 들어놔야 돼. 그럼 여기는 뭘까? 참고로 이거 부사절이라고 안 써놨네? 부사절이에요. 여러분 뭐만 쓸 거냐면 살짝 여기다가 생략된 절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아까 차은우 is handsome에서 is handsome을 뺐잖아. 여기 빠져들어간 게 뭐냐면 Phil is interested야. 그러니까 필이 관심 있다, practical skill 이렇게 해야 돼. 실용적인 기술에. 근데 그렇게 관심 있는 것보다 필은 훨씬 더 관심 있다. 그러니까 지금 Phil is interested. 요게 들어간 겁니다. 되겠냐? 그래야 완전한 부사절인 거 알아야 돼요. 그 된 이하는 무슨 절이라고? 부사절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사절 할 때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많이 들어봤지. 그리고 여러분 양태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라고 해 소대 붙어 있는 거 있고 꼬부랑 대 해가지고 꼬부랑 대시 결과고 소대 붙어 있는 게 목적이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된 들어가요. 나중에 RD 부사절 파트에서 쭉 정리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중요한 비교했다. 그 밑에 가면 뭔가가 go wrong 잘못됐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끝난 거야? 뭐에 이 마이크로스코프, 마이크로가 굉장히 작은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 들어봤니? 전자레인지라고 그러지. 마이크로 레인지 원래 마이크로죠. 전자레인지인데 아주 작은 걸 보는 거. 그걸 이제 현미경이라고 하지 않냐? 현미경이 고장났어요? 그래도 필요가 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빨간 펜.
need가 V3고 이 투부정사가 지금 목적어 자리에 오형식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 왜 이게 중요하냐? 이 P핀 거 봐야 되는 게 이 it이 앞에 있는 마이크로스콥 가야지. 뭐 파란 편이죠. 그리고 그 스스로가 이것만에 리페어하면 시키다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스콥. 저 현미경이 리페어 고치게 시키는 거야. 근데 여기는 P핀 거 꼭 보셔야죠. 그래서 이게 OC인 이유가 고쳐지게 시켜야죠. 근데 누구에 고쳐지는 하지 안 나왔단 말이야. by 누군가가 원래 있어야 돼. 지금 이해니? cut my hair 이렇게 안 하죠. 내 머리를 자른다가 아니라 I have my hair cut. 내 머리가 잘려지게 시킨다라고 그러지. 자기가 자기 머리 안 깎으면 그런 표현하고 똑같은 건데 상대방 나오는 거야. Let me see 마찬가지 오형식입니다. 이거 오신 거 알아야죠. 내가 그거 보게 해주세요. 됐지?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죠.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고쳐지게 시킨다. 요 수동인 거 써놨죠. P핀 거.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물어보네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An instrument. 하나의 도구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라고 예시야. 그 뒤에 gauge라고 되어 있지 않냐? 원래 측정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계량기예요. 계량기.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도구라는 거 예를 들어 측정하는 계량기. 또 한 번 예시. 이것도 예시라고 꼭 쓰셔야 되는데 전치사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O1, 여기가 O2 이런 거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바꿔 말하면 thermometer, 온도계인 거 알지? 다음 시간에 temperature 나올 거예요. 온도잖아. temperature 하면 뭐 떠올라야 돼? thermometer 떠올라야 돼. 그리고 나와 있는 barometer라고 그래. barometer는 여기 기압계라고 그러거든. 기압계는 뭐 떠오르겠냐? air 써야 돼. pressure. PRE, air pressure. 기압이고 혈압은 뭐예요? blood pressure. 왜 pressure가 누르는 거니까. 피가 누르는 게 혈압. 공기가 누르는 게 air pressure가 기압. 그거 재는 게 barometer. 또는 앞에 있던 thermometer. 뭔가를 다 재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gauge라고 하는 거고요. 이 gauge가 여기에 속하는 instrument. 이렇게 쫙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의 다 왔지? 아까 써있던 거 기억나니? 근데 요렇게만 쓸 거야. T코브랑이라고만. 발음 나와야 되는데 타인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이 발음 여러분 했죠? 미니트 하면 안 돼? 명사할 때가 미니시고 마이뉴트로 발음하는 거야. 아주 작은 입자들, particles. 되니? 그래서 마이뉴트 발음하고 그럼 아까 타인이는 뭐였냐? 지금 대답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반복하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인이 크랙 기억나요? 작은 틈이 was found. 뭐 found였나? 발견됩니다. on the bottom of the barrel. 통의 바닥에서. 그럼 bottom 나왔으면 bottom up. 반대는 top down. 이렇게 기억나시고요. 조금만 더 가면요. 더 중요한 거 나왔네. barrel이라는 표현이에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요거 가리키기 전에 일단 이 형식은 보이죠? 그 작은 입자들이 are visible. 보일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인데 barrel이 들어가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써줘야 돼. 중요한 거야. 준부정 부사. 완전 부정은 아니고요. 준부정이 거의가 붙으면 돼. 거의 뭐뭐하지 않다니까 지금처럼 li 붙어 있는 거 빼고 little 절대 외워야 됩니다. 많이 중요하니까 또 반복해서 써주는 거야. 거의 뭐 부사로 쓰일 때야. 그리고 seldom 외우셔야 돼요. S-E-L-T-O-M. 다 알지? 그리고 하나 더 외울게. 여러분이 rarely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자주 나오는데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scarcely. S-C-A-R-C-E-L-I.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들은 li 없지 않냐? 얘들이 문제예요. rare란 단어가 rare에 li 빠졌을 때, scarcely에 li 빠졌을 때, 그리고 지금 barely li 빠졌을 때 각각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약간씩 달라요. rare하고 scarce는 비슷해. 드문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드문인데 이 bare란 뜻은 uncovered야. 드러난이란 뜻이에요. uncovered. 드러난. 덮지 않은. 근데 barely 붙으면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게 부정적인 건데 또 중요한 게 이 barely란 표현은 거의 뭐뭐하지 않긴 하지만 하긴 하는 거지 않냐? 조금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가까스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성공한 가까스로 뭔가 된 긍정적일 때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몇몇을 제외하곤 여기서처럼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준부정, 부정을 하는 거야. 다음 조건은요. 어디에는요? 이게 조건이야. naked eye. naked가 헐거벗은 거냐? 육안이라고 그러지. 육안. 안경 같은 거 안 쓴 거. 그 육안, naked가 벗은이니까. 근데 이 naked eye 가지고는 이 작은 입자가 보이지 않아. 그럼 여기 위에 있던 것 중에 뭘 가지고는 보겠냐? 아까 마이크로스콥 기억나셔야 됩니다. 어디 갔니? 여기 있다 바로.
얘 가지고는 볼 수 있는 거지.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요 네이키드 아이의 빨간 펜이야. 요렇게 상반인 것도 같이 연달아 공부하면 되고요. 아까 타인이 아주 작은 도 기억하고, 그럼 타인이 떠오르면 마이뉴트 같이 외우시고요. 요렇게까지 가서 중부정부사 절대로 외워주고요. 밑으로 할게요. 머슬 티슈가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기 머슬이 근육이고요. 티슈가 조직이잖아. 그래서 머슬 티슈 하면 여기 근육 조직인데 실제로 화장지를 티슈라고 부르지 않냐? 그것도 티슈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컨시스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 요것 때문에 할 텐데 자동사인 걸 아셔야 돼요. 자동사라서 꼭 오브가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consist of라는 표현은 뭐냐면 뭐뭐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한국말은 수동처럼 하거든요. 그 뒤 나와 있는 상당히 많은 many의 의미야. number of니까 요 세포들로 구성하는 게 머슬 티슈. 그러니까 머슬 티슈에 근육 조직에 세포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 잘 내는 거. 자동사로만 쓰이는 것들은 수동태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좀 이따 바로 요거 가지고 설명할 텐데 일단 number of지만 best가 들어가서 many보다 센 거야. 정말 많은이라고 할 때 best. 이게 아까 여러분 enormous 기억나니? 그거 huge, best, enormous 같이 외워야 되거든. 근데 왜 반대말이 small 정도 할까요? CF에서 작은이라고 써놨다고 치자. 그럼 many가 아니라 few, a few 계통으로 바뀌어버려요. 정말 작은으로. 요게 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요거만 기억하고 밑에 게 더 중요하니까 this substance, 이 물질이라고 하자. 이것은 수동인 거 보여요? is composed,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여기 is composed, 수동이잖아. 왜? compose는 타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가능해. 근데 이걸 한 단어로 써버릴 수 있는 거야. is composed of를 바로 위에 있는 뭐하고 consist하고 여기 나와 있는 is composed하고 두 개를 합친 게 consist가 돼요. 지금 이해니? 여기 만약에 뭐가 못 들어갔냐면 is consisted 이렇게 쓰면 틀렸다는 얘기야. 이 개념 중요하니까 살짝 자동사와 요 수동 있죠. 이 두 개의 개념을 기억하고요. 뭐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가 나오네요. 하이드로는 수소죠. 그리고 악시는 산소입니다. 두 개를 구성된 게 서브스턴스고 아마도 이건 화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거 아닐까? H2O. 그러니까 수소가 두 개, 산소가 한 개. 물 아니에요? 라고 알려드리고 싶고요. 복습하고 여러분 가져야 될 어법 정말 많이 들어가고 어휘도 다 중요한 거거든요. 반복해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렇게 이니셜로 되어 있는 거 안 떠오르면 죄송하지만 인강 다시 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보세요. 여기까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